네,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공법의 전반적인 틀을 봤고요. 자,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보죠. 먼저 332페이지 보면 국토개법 총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제정 목적도 나오고 주요 용어들이 나오죠. 용어는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용어는 하나씩 하나씩 잘 따져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 기본 개념들은 이미 전체 틀을 설명드리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기본서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고요. 자, 넘기시면 334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337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339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 중요한 계획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이 되는지 그 수립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계획을 좀 계획의 법적 성격이라든지 계획의 의미, 계획 간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쭉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입문 과정에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이 세 가지 계획이 어떤 과정으로 수립되는지 그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들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절차는 틀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개략적으로 봤었는데요. 자, 계획이 수립되는 거는 첫 번째 조사부터 한다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살고 토지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교통은 어떻고 환경이 어떤지 이런 전반의 내용들을 조사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안을 만들고 이 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니까 의회 의견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여러 분야 관련되는 계획들이니까 일단 관련되는 기관들과 두루두루 의견도 주고받아야 되죠. 그래서 수평기관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를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세 가지 계획에서 이 절차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전체 그 절차에 관한 기본 의미를 좀 먼저 정리하고 세 가지 계획과 관련해서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사하는 거는 뭐 그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이런 걸 조사하는 거니까 이게 따로 설명할 게 없고, 자,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게 되는 이 절차를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청회를 통해서 듣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공청회는 단어대로 공개적으로 들어보려고 모였다라는 거죠. TV에 보면 그 토론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그 토론 프로그램 쭉 보시다 보면 그 토론을 주재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주재자라 그래요. 토론의 주재. 보통 이제 사회 보는 사람.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죠. 보통 이제 이런 구조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쉬운 구조로 자리 배치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쭉 참석해가지고 주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도 하죠. 그리고 방청석에 주민들이 쭉 참석해가지고 그 토론 내용 진행되는 걸 쭉 지켜보면서 그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내고 질문사항 질문도 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좋은 의견들, 그런 의견들을 이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래서 하는 게 공청회예요. 공청회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공청회는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도 보면 그 중요한 계획, 뭐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청회는 그 공법에는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 총 4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공청회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농지법상 농지 이용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이 공청회는 총 4군데 나와요. 이런 식으로 유사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기억하실 때 모아서 한꺼번에 딱 기억을 해두시면 헷갈리질 않죠. 그래서 공청회는 4군데다. 그래서 4군데를 미리 외워버리면 그 절차가 좀 헷갈릴 게 없으니까 모아서 외우시면 좋은데, 이런 걸 외울 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개발구역 지정 100만, 농지용계획 이렇게 나열해서 기억해가지고는 쉽게 기억도 잘 안 되고 생각이 잘 안 나죠. 이럴 때 그 암기 방법을 많이 쓰죠. 가장 쉬운 게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거죠. 이게 뭐 좋은 암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인출 단서라 그러죠. 이제 나중에 떠올리기 쉽게끔 어떤 단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자라 기억하면 나중에 광자만 딱 떠오르면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생각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글자로 기억할 때 도자를 기억하면 이제 도자로 시작하는 게 워낙 많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많다 보니까 이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자로 기억하면 힘들고 두 번째 글자로 외워야 되는데 의미 단위가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나눠지니까 기본계획의 기자로 외우면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 그래서 광기 이렇게 외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구역은 개, 농지용계획은 농, 그래서 광기, 개, 농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약간 연상을 하면 좀 더 쉽게 외워지죠. 이 광기, 그 탤런트 중에 광기라고 있는데 이광기라고 있죠. 그 이광기, 광기, 그 광기를 기억하거나, 뭐 젊으신 분들은 뭐 그 가수 중에 그 기광이라고 있어요. 기광, 그 비스트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멤버 중에 기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광이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광기를 기억하든 광기, 그리고 개농의 농. 이건 이제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죠. 놈이라고 하면 큰일 나고 광기, 개농 이렇게 해서 공청회 4군데를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뭐 따로 이렇게 정리 안 해도 이제 광기, 개농만 떠오르면 지금 공청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구별이 되죠. 그래서 공청회는 요 4군데 공청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 외에는 공청회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따로 정리하고, 그래서 요 4가지 계획에서 공청회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공청회가 아닌 방법으로 의견을 듣게 되는데, 그 의견을 와서 내봐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모아서 듣는 거고, 여기는 의견 있는 사람은 와서 의견 내라. 이렇게 이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의견을 내려면 전제는 알아야 의견을 내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려면 먼저 알리는 게 순서죠.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 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려야 되는데 뭔가를 알릴 때 알리는 방법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주민들한테 뭔가를 알릴 때 알리는 방법이 좀 자세히 들어가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알릴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한테 알릴 사항들이 있어요. 뭔가를 알릴 때 행정기관의 내부관에서 알릴 사항이냐 아니면 행정기관 외부라는 건 이제 그 일반 주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끼리 의견을 뭔가를 알리는 방법, 일반 주민한테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뭐 통보를 해주거나 뭐 서류가 있을 때 그 서류를 송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알리면 되죠. 근데 행정기관 내부에 일반 주민에게 알릴 때는 이제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개별 통지해 주면 되죠. 근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알릴 때 이때는 이제 개별 통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주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보통 공고를 하게 되죠. 이 고라는 게 알린다 이런 의미죠. 근데 널리 알린다. 이
모두에게 알려준다라는 게 이제 공고죠. 공고. 그래서 보통 이제 공고를 하게 돼요. 공고 방법은 신문에다가 뭐 공고를 하거나 뭐 게시판 같은 데다 할 수도 있고, 널리 알려야 되면 보통 이제 신문에 하게 되죠. 근데 공고라는 게 있고 또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고시는 이 고자가 똑같이 알린다 이런 의미죠. 공고의 고나 고시의 고나 알리는 건데, 이거는 고시는 이게 알려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시와 공고는 서로 다른데, 공고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또는 확정됐더라도 구속력 없는 거, 이런 거는 공고를 하게 되고, 여기는 확정이 돼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사항들은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고의 방법 또는 고시의 방법으로 이제 알리게 되는데, 자, 여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듣기 위해서 알리는 거는 아주 확정된 게 아니죠. 그냥 안만 정해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니까 고시라는 게 아니라 공고라겠죠. 이와 같이 이런 방법을 알리는데, 의견을 듣기 위해서 먼저 알려야 되니까 그 내용을 먼저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된 내용만 보고는 자세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죠. 뭐 신문에 실린 내용만 갖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직접 확인하려면 그 서류를 보여줘야 되죠. 서류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걸 열람이라고 하죠. 서류 열람한다 그러죠. 서류 열람이라는 것은 표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열어서 확인하는 거, 그걸 이제 열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합니다. 보통 이때 이제 공고는 둘 이상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는 거고, 열람도 일정 기간을 주죠. 와서 이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에 가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간을 보통 정하는데, 열람 기간은 보통은 공법에서는 10살 이상의 기간을 정합니다. 10살 이상 열람을 시키고, 이 기간 중에 이제 신문 보고 찾아와서 서류를 직접 확인하면 의견이 생기죠. 그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지 말지 그 반영 여부를 정해서 그걸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과정으로 의견을 듣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공청회라는 방법, 그 다음에 공고 열람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 정해서 통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의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청회라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으로는 다시 의회견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주민이 모든 주민이 아니니까,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 그다음에 공고 열람 기간에 찾아가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들은 거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 의견을 다시 듣는 거죠. 그 주민의 대표가 의회라고 했죠. 그래서 의회 의견을 다시 듣고,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기관과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세 가지 계획 모두 다 비슷한 거예요. 거의 같은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 계획 수립되는 과정을 크게 나눠서 보면, 이 계획을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협의 심의는 그 수립된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립하는 거를 도시공개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여기는 수립한다라고 표현하고, 도시공관리계획은 계획을 안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안하거나 또는 수립하거나 입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확정되는 과정은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게 있고, 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승인을 안 받고 직접 확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계획이나 이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절차는 보통 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조사하고 의견 듣고, 주민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협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큰 과정, 이런 과정으로 이제 계획이 수립되는데, 교재를 통해서 큰 흐름만 쭉 점검해 보면요,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공부하게 될 거고, 요 교재를 보면서 요 절차에 대입해서 한번 쭉 확인만 한번 해보죠. 그래서 335페이지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 그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은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지금 수립권자 지금 정리하면 꽤 복잡하니까 일단 그 네모 2번에 있는 절차만 쭉 목차만 보죠.
네모 2번에 가로 1번 수립 절차로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첫 번째 하는 게 기초조사죠.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등에 관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가 공청회죠. 주민 의견 듣는 방법에 공청회를 통해서 듣는 방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첫 번째가 기초조사했고 두 번째 절차가 공청회라는 절차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그 3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라고 돼 있죠. 중요한 거는 그 의회 의견을 듣는 건데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의견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군수 또는 의회 이게 되니까 그냥 그 의회라는 말만 딱 쓸 수가 없으니까 표현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놓은 건데 주된 내용은 의회 의견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3번 내용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시도, 시군의 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수립할 때 절차가 크게 보면 기초조사, 두 번째 공청회, 세 번째가 의회 의견 이걸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336페이지 가로 2번의 승인 절차. 이게 이제 계획이 확정되는 절차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정될 때 승인받아서 확정되는 게 있고 승인 없이 직접 확정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근데 그 수립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도의사가 승인하게 되는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광역도시 수립 변경을 하면 시도의사는 국토부, 그다음에 시장군수는 도의사 승인을 받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 절차, 동그라미 3번은 도의사가 승인할 때 절차인데 그 기억번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을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그 3번의 기억번을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국토부든 도지사든 절차는 협의, 심의를 거쳐라 그 얘기죠. 그다음에 각각 그 니은번의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확정된 계획을 뒤에 알리는 절차들입니다. 계획이 확정됐으면 주민한테 다시 알려줘야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보면 크게 조사, 주민의견, 의회의견, 협의심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면 또 비슷한 과정으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337페이지에 서설에 나오는 의의나 성질 이건 나중에 볼 거고, 그다음에 2절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등의 수립권자 이것도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할 거고요. 338페이지 2번의 수립 절차를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가로 1번의 수립 절차로 첫 번째 기초조사,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절차가 공청회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지방의회 의견 정치. 그 수립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절차와 똑같죠. 기초조사, 그다음에 공청회, 그리고 의회견. 그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계획의 확정. 특별시, 광역시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을 안 받습니다. 직접 확정하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에 보면 시장 군수가 수립한 계획은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확정하거나 승인할 때 절차인데 같은 절차를 거쳐요. 먼저 동그라미 1번의 기억본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여기도 확정할 때 절차가 협의, 심의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니은번을 보면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여기 마찬가지로 협의, 심의 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그 써 있는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 거예요. 중요한 계획들이니까 다 요 과정으로 기초조사, 그다음에 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주민의견을 듣는 데 방법이 공청회를 통해서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 거쳐서 수립을 하고 확정되는 과정 또는 승인하는 과정에서 협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다음 339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을 보시면 그 1절에 서설에 나오는 의의나 법적 성격 이거는 이제 다음 과정 때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340페이지 보면 계획 이반 결정 이게 수립되는 과정인데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안 결정권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용도 지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340페이지 네모 3번에 보면 입안 결정 절차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똑같은 절차가 나옵니다. 먼저 입안할 때 절차로 동그라미 1번에 기초조사가 나오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오죠. 그래서 기억번에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공청회라는 말이 없죠. 공청회는 광기, 개농 네 군데서 끝나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아니고 바로 그냥 주민 의견 들어라 이렇게만 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듣는 구체적인 내용, 요 내용은 지금 입문서에는 생략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이 먼저 신문에 공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14 이상 서류를 열람시키고 열람 기관에 와서 의견을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이건 이제 다음 과정 때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은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거다라고 이해만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을 보면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공청회가 빠진 거는 달라졌지만 과정은 비슷하죠. 첫 번째가 기초조사, 두 번째 주민 의견, 세 번째 의회 의견. 그다음에 가로 2번에 결정 절차. 시도의사가 계획 결정할 때 관계행정 기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 국토부는 그 중앙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결국 국토부든 시도의사든 결정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관 결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의사가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결국은 결정하는 절차가 협의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개괄적으로 봤는데 결국은 다 이 내용이죠.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 의견, 협의 심의.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 의견, 협의 심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기초조사하고 공청회가 아니고 그냥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 결정할 때 협의 심의, 이런 과정으로 다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제 이 구체적인 절차들이 계획마다 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다 정리하기 전에 먼저 큰 흐름이 이렇게 딱 잡혀야 돼요. 기본적으로 계획은 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 들어보고 의회 의견 들어보고 관계기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계획이 확정되는 거다. 그래서 이 틀이 확실하게 있으면요, 이 세 가지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 정비법 공부할 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기타 계획 수립하는 절차들이 큰 차이가 없어요. 뒤에 뭐 성장관리 방안이든 다른 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본적인 절차는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공청회로 바뀌고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 의견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주민 의견이 빠질 때가 있고 의회 의견 빠질 때가 있고, 이게 좀 들어가고 빠지는 거지 기본은 딱 이 과정이니까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저 기본 흐름을 딱 잡아두시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기본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계획을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은 계획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본 흐름만 정해두시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방향, 그 방향도 저런 절차로 수립되는 거고, 도시군관리계획 그 의미 6가지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 수립되는 절차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입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입문 과정부터 조금 더 용도적 틀도 알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시간을 좀 투자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계획 수립 과정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죠.